그리고 제 견해는 뭐 사실은 뭐 제가 어떻게 의사들보다 더 정확한 견해를 할까 하지만 사실 제 선수들 중에서도 약물을 쓰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 쓰는 사람들만 봐도 저는 그래도 건강검진 자주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분명 그 프로 선수들도 분명 건강검진을 했을 거예요. 근데 갑작스러운 대부분 다 돌연사잖아요. 심장 문제라든지.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너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그분들은 좀 익스트림 헤비급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사람 몸의 적정한 근육량을 벗어나는 게 그 사람들의 목표였고 근데 그걸 벗어나는데 장기들은 그만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최소화하려면 내 꿈의 정도가 어딘지를 좀 파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익스트림 헤비급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이 정도 몸 선상에서 내가 좀 이쁘게 만드는 게 좋을 것인가. 결국 피트니스는 건강을 챙기는 게 피트니스고 보디빌딩은 건강을 조금 헤쳐나가면서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쇼를 하는 거거든요. 경기지만 쇼랑도 가까운. 근데 내가 진짜 익스트림 헤비급이 될 것이 아니다라면 건강을 무조건 이념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건강에 유의를 많이 하면 뭐 그 정도 사망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사망할 수도 있어요. 정말 약을 잘못 쓰면 사망할 수도 있는데 감염이 됐건 그 약을 써서 이제 근육이 너무 커져서 내분비라든지 장기가 이제 너무 부담이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언제나 위험은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하되 내가 정말 쓸 거라면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건강검진이라든지 뭐 주기적으로 이제 무산소만 운동만 하는 게 그 하드한 카디오를 통해서 심장과 폐도 강화시켜야지 그런 불상사를 많이 막을 수 있는 길 같습니다. 어쨌든 약물을 쓰는 거는 그런 죽음을 어쨌든 조금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나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심박이 뭐 애플워치 같은 걸 봐도 심박 160 넘어가고 이 정도 하는데 뭐 강한 카디오가 필요할까라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강한 카디오랑 이제 무산소 웨이트로 하는 거는 심장의 기능 자체가 완전 달라져요. 이거를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 내가 심박이 계속 높지만 쉬다가 하다가 하는데 어쨌든 그 중량을 들고 하는 거는 막 하는 건 심벽이 굵어지고 심장을 이제 유산소를 많이 하면 심장의 이제 너비가 커진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무산소를 많이 하는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내 호흡기관에 대한 에너지를 이제 원활하게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것 때문에라도 무조건 강한 유산소가 필요해요. 다른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강한 웨이트와 강한 유산소 다른 개념이어서 근데 그리고 강한 유산소를 하면서 그 무거운 몸을 내가 뛰기만 하는 걸로도 뭐 전경골근이라든지 발목의 안정성, 허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 안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하게 되면 조금 더 운동에 도움도 돼요. 그러니까 심장 폐적인 문제가 아니고 안정성 문제로. 왜 그러냐면 뛸 때 되면 외발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외발서기를 버티면서 이 조금 더 내 무거운 몸을 외발지탱을 하게 되면 안정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더 강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참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한테 필라테스가 많이 권유가 됐잖아요. 뭐 그런 거 지루해서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언덕 같은 거를 뛰는 게 훨씬 더 권장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제 선수들은 비시즌에도 30분은 미니멈 무조건 유산소 시켜요. 그게 오히려 많이 움직이고 더 먹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열량을 짐승처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고 하는 것보다 크게 움직이고 많이 먹고 하는 게 대사 증진의 목적에 걸맞는 행동인 거죠. 사실 이게 트레이닝이 어떤 유행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쵸. 사실 보리콘이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유행이다가 요즘에 와서야 어떤 움직임 기반 트레이닝, 어떤 뭐 가동성, 안정성 그쵸. 그런 거에는 트레이닝 사실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생각했을 때 어떤 가동성이나 안정성, 움직임들이 왜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트레이닝을 꼭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수를 코칭할 때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저희 센터에는 이제 사실 80평 크기인데 거의 PT샵이에요. 근데 렉이 지금 4개가 있어요. 저는 파워리프팅 기반을 초반에다가 좀 운동을 섞고 보디빌딩식 이제 펌프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흔히 말하는 고립 운동. 근데 저는 이제 인자약이에요. 저는 되게 말랐었고 옛날에 처음부터 막 고립하면서 운동을 배웠었는데
나중에 아무런 스포츠 운동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응 자체가 아예 안 됐던 거죠. 근데 이거를 또 협응을 제가 뭐 펑셔널 트레이닝을 하기엔 너무 지루하고 할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근육은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한 번에 쓰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 이게 백투 더 베이직이라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을 이용한 3대 운동이구나. 뭐 데드리프트나 스쿼시, 벤치나 그냥 근육을 타겟팅하는 운동이 아닌 움직임을 통해서 고중량을 드러내는 행위가 가능하려면 기능 자체를 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파워리프팅 선수인데 다리가 보디빌더들보다 굵고 잘 나와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보디빌딩식 훈련을 한다, 그럼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파워리프팅을 하지 않는 보디빌더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스쿼트에서도 고립을 해야 되고 데드리프트에서도 벤치프레스에서 그럼 머신 쓰면 되잖아요 라는 제가 반문을 해요. 근데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제 선수들한테 파워리프팅적인 이런 3대 운동 베이스의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을 가져다가 머신을 쓰면 훨씬 잘해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3대 운동을 못해서 도망을 가서 머신에서 하는 애들은 그만큼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다쳐요. 왜냐면 협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레전드라고 하시는 두 분이 강경원 선수랑 김준호 선수가 있는데, 강경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3대 운동을 통한 약간 고립을 해야 되고, 김준호 선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머신을 많이 써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지만, 감히 제가 말할 수 없지만 두 분은 젊으셨을 때 3대 운동 고중량이 된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척추도 세울 수 있고 발도 잘 누르고 복압도 잘 잡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몸이 깔끔하게 좋아지고 싶고 내가 모든 걸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3대 운동을 잘하고 넘어가면 그 움직임이라든지 기능적 움직임이라든지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지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전제는 이제 깔끔한 움직임이 가능한, 그리고 근육을 전체 다 동원 가능한 3대 운동을 말하는 거고요. 그냥 다 꺾여가면서 드는 3대 운동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복근 운동을 되게 많이 빼먹어요. 근데 발에 있는 힘을 위에 있는 바벨에게 전달하려면 중간에 길이 끊기면 안 되거든요. 길이 끊기기 때문에 복근에 힘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종아리를 진짜 많이 빼먹어요. 종아리가 굵은데도 불구하고 기능이 떨어지니까 발을 누르는 힘이 약해서 몸이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복압.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복근의 힘을 잡으려면 호흡이 빵빵한 상태에서 복근을 잡게 되면 이 몸통의 흔들림이 매우 적어지거든요. 근데 복근이 약간 더 플렉서블 해야지 허리가 좀 더 얇아져요. 확실히 근육이 좀 소프트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할 거는 편측성 운동이라, 원래 두 개를 같이 움직이는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싱글암이라든지 이런 로테이션 커브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척추에서 버티는 힘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양손으로 움직임을 할 때 훨씬 더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낼 수 있는데, 사람들이 편측성 운동을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겨우 머신 가가지고 싱글암 운동을 하는데, 이 싱글로 하면 움직임이 잘 먹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프리웨이트에서 싱글을 연습을 한 다음에 머신으로 가면 훨씬 더 큰 안정성을 갖기 때문에 폭발적인 움직임을 해도 몸이 안 흔들리거든요. 내 근육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약간 로테이션에서 버틸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걸 권장드려요. 뭐 딱히 할 말은 없지만 몸이 좋아지고 싶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몸이 좋아지려면 영양, 뭐 휴식, 약물, 그다음 운동 이렇게 있지만, 사람들이 되게 운동은 되게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운동 잘하는 사람 몇 없더라고요. 정말 운동을 깔끔하게 잘한 뒤에 뭐 영양은 당연히 챙겨야 되는 거고, 뭐 케미컬 부분은 선택이긴 하지만 뭐 사람들이 휴식을 잘 안 하더라고요. 또 생각보다 박살내기만 하고 휴식을 안 하니까 그 내 몸은 괜찮다고 느끼고 내가 정신력이 세다고 느끼지만 뇌가 못 쉬어가지고 뇌가 근수축을 해주거든요. 결국에는. 그래 뇌도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씩은 좀 보디빌딩에서 벗어나서 뭐 다른 스포츠나 아니면 좀 여유를 즐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디빌딩에 너무 빠지게 되면 그 외로워지더라고요. 좀 너무 외로워지고 사람이 좀 편협해지고 흔히 말하는 쫑생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내려놓고 좀 마음을 넓게 가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걸 많이 취미를 즐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